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이한이 할아버지입니다. 오늘도 하루 10분 아가랑 소곤소곤해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나무를 심은 사람이로군요. 아가야, 지금은 온 사방이 초록빛 산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벌거숭이 산이 많아 여름이면 홍수가 잦았다는구나. 이 글은 알프스의 어느 황량한 계곡에서 양치기 노인이 반백년 동안 나무를 심어 결국 풍요로운 숲으로 바꾸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단다. 나무 한 그루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이 글을 보면 놀랄 거야. 그를 만난 것은 약 40여 년 전의 일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고산지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은 알프스 산맥이 프로방스 지방으로 뻗어내린 산악지대였습니다. 나는 해발 1300m의 산악지대에 있는 헐벗고 단조로운 황무지로 먼 도보 여행을 갔습니다. 그곳엔 라벤더 말고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사흘을 걸어가니 더없이 황폐한 곳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엔 버려진 마을의 폐가들만 앙상한 뼈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마실 물을 전날부터 찾아 우물이 있을 만한 곳을 살펴봐도 샘이 있던 흔적은 있으나 바싹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나무라고는 없는 땅 위로 세찬 바람이 휘잉 불어 마치 짐승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 작은 실루엣 하나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나무 둥치가 아닌가 해서 그곳으로 걸어가 보니 그것은 양치기였습니다. 그는 나에게 물병을 건네주었습니다. 잠시 후 고원의 우묵한 곳으로 데려가 천년의 우물에서 맛 좋은 물을 도르래로 길어 올렸습니다. 그 양치기는 오두막이 아니라 돌로 만든 제대로 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그날 밤을 묵고 마을 사정을 들었습니다. 이웃 마을에는 숯을 만들어 파는 나무꾼들이 살았습니다. 이야기 끝에 양치기는 도토리 한 무더기를 탁자 위에 쏟아 놓았습니다. 도토리 하나하나를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더니 튼실하고 매끈매끈한 것들만 골라 따로 담아 두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하도 궁금해서 하루를 더 묵으면서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양떼를 몰고 풀밭으로 가기 전에 도토리 자루를 쥐고 지팡이 대신 쇠막대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양떼를 개에게 돌보도록 맡기고 그는 산등성이 황무지에 도착하여 쇠막대기로 구멍을 파고는 도토리를 심고 다시 덮었습니다. 그는 떡갈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나는 궁금해서 조심스레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이 땅이 당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아주 건조하게 답했습니다. 마치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누구의 땅이든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정성스럽게 도토리를 심었습니다. 그는 3년 전부터 이 황무지에 홀로 나무를 심어왔다고 했습니다. 도토리 10만 개를 심었는데 2만 그루의 싹이 나왔답니다. 들쥐나 산토끼들이 갉아먹거나 태풍 등으로 해서 2만 그루 중에 겨우 절반인 1만 그루가 살아남아 자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50살이 넘었다고 했으며 그제야 알제아르 부피에라고 이름을 밝혔습니다. 지난날 그는 농장을 가꾸고 가족과 살았으나 그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자 달리 중요한 일도 특별히 없었기에 이런 황무지 상태를 바꾸어 보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땅이 죽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집 주변에 너도밤나무 묘목도 기르고 있었고 습기가 있는 골짜기에는 자작나무를 심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듬해인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나는 5년 동안 전쟁터에서 싸웠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후유증으로 조금이라도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어 그 황무지의 땅을 다시 찾아 나섰습니다. 그곳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황폐한 마을 너머 멀리 회색빛 안개 같은 것이 융단처럼 산등성이를 덮고 있었습니다. 떡갈나무 1만 그루라면 꽤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1910년에 심은 떡갈나무들은 그때 10살이 되어 나와 엘제아르 부피에의 키보다 더 높이 자라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말없이 그 숲속을 거닐어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계 장비 하나 없이 오직 한 사람의 영혼과 손에서 나온 것이라니. 그는 훌륭한 자작나무 숲도 보여주었습니다. 5년 전, 그러니까 1915년 내가 전쟁터에서 싸울 때 심은 나무들이었습니다. 자작나무들은 젊은이처럼 부드러웠고 튼튼하게 서 있었습니다. 창조란 꼬리를 물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로 내려오다가 겨울에 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연이 그렇게 멋진 변화를 잇따라 만들어내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바람도 씨앗을 퍼뜨려 주었습니다. 물이 다시 나타나자 그와 함께 버드나무와 갈대가, 풀밭과 기름진 땅, 꽃들이, 그리고 삶의 이유 같은 것들이 되돌아왔습니다. 그 모든 변화는 아주 천천히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 사람의 노력이라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땅이 자연스럽게 부리는 변덕 탓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부피해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한 일이라고 의심했다면 그 일을 방해했을 겁니다. 산림 관계자들이나 마을 사람들이나 누군들 것처럼 고결하고 훌륭한 일을 그렇게 고집스럽게 계속할 수 있다고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1920년부터 해마다 엘제아르 부피에를 찾아갔습니다. 한때는 1년 동안에
1만 그루의 단풍나무를 심었으나 모두 죽어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그는 홀로 철저히 고독 속에서 어려움과 좌절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일을 고집스럽게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부피의 숲은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동차들이 목탄 가스로 움직였기 때문에 나무가 항상 모자랐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심은 떡갈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숲이 도로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경제적이지 않아 사람들은 부피에의 숲을 포기했습니다. 부피에는 그런 사실도 모른 채 그곳에서 30km 떨어진 곳에서 평화롭게 자기 일만을 묵묵히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그를 본 것은 1945년 6월이었습니다. 그는 87살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옛날 내가 걸어갔던 그 마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디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이름을 듣고서야 그 옛날의 황량했던 땅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913년에는 마을에 사람들이라고는 단 3명으로 거의 원시인에 가까운 비참한 삶에 버려진 집들은 쐐기풀이 덮여 있었고 오직 죽음을 기다리는 마을 같았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공기마저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옛날의 메마르고 거친 바람 대신에 향긋한 풀냄새를 실은 미풍이 솔솔 불어왔습니다. 샘에는 물이 넘쳐났으며 그 샘 곁에 보리수가 심어져 있어서 무척 감동적이었습니다. 잎이 무성하게 자란 이 나무는 분명 마을이 부활했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땅값이 비싼 평지에 살던 사람들이 이주해와 활력과 몸정신이 넘쳤습니다. 건강한 남녀의 밝은 웃음으로 시골 축제를 즐기는 소년, 소녀들을 길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엘제아르 부피의 덕분에 이제 이곳에는 1만 명이 넘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엘제아르 부피에 그를 생각할 때마다 배운 것 없는 늙은 농부가 이토록 훌륭한 일을 이룩한 것을 보며 경외함이란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아가야, 너희 탄생 1주년에 돌잔치도 좋지만 엄마는 나무를 한 그루 심고 싶구나. 10년, 100년이 넘어도 희망과 유익을 주는 나무 말이야. 주인공 부피에는 나무처럼 묵묵히 이 세상에 미덕을 남긴 사람이지.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만 해도 행운이라고 한 작가의 말에 엄마도 공감 100배야. 우리 아가도 이런 인격적인 인생의 스승을 만나기를 기도해 본단다.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가치 있는 일들 중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은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무언가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할아버지의 동화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